저는 그래서 천공에 대해서 지금 보십시오. 김건희 카페 대표였던 그 변호사가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은 듣는다.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처럼 만들겠다. 광화문에 동상 세우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국민적 시선을 집중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카페는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그 회장 되시는 변호사가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도 언론도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건진법사나 천공 스승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네네. 거기하고 연결시키지 마라. 이 한마디를 정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그걸요. 그런데 뭐 우연의 일치로 천공이 얘기를 하면은 영국 가서 조문을 안 하고 이태원 참사가 나니까 조문 안 하니까 대통령이 계속 조문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나오니까 계속 루머 헛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그러한 것을 고소하고 김어준, 김종대 전 의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심 안 가져도 되는데 관심 가짐으로써 더 커진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천공과 우리는 아무 관계 없다. 왜 이걸 선언 못하죠? 김건희 카페는 선언하면서 아예 관심을 꺼버리는 게 나은데. 이번엔 또 보세요. 지금 청와대 나와서 절대 안 간다 했다가 이번에 영빈관 가셔서 국빈 만찬하고 또 상춘제에서 차 한잔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또 누구 말 듣고 그리 갔나? 그 귀신이 있을 텐데. 이런 루머가 왜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쓰신 것은 아주 잘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잘했죠. 그 시설을 놓고 또 왜 영빈관을 지으려고 했다가 탄로나서 못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헛소문, 제가 헛소문 나오면 또 저 그 얘기하면 저 고소할 것 같으니까 못 하겠어요. 하지만은 지금 알아들을 거예요. 그런 루머가 나오지 않냐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우연일 수도 있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천공과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면 고소 고발됩니다. 제일 많아요. 그 언론사들 다. 저는 언급 안 했어요. 언급하지 자꾸 않으시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저를 감옥으로 보내려고 오늘 뭐 이상한. 시장님께서 지금 내 감옥 가면 제가 이 프로에 못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아예 무관심하는 것이 대통령실에서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관심을 갖고 고소 고발하니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효과라고 합니다. 가수 있잖아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이 가수가 이제 어느 사진에 자기의 저택이 나왔나 봐요. 근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몰랐어. 근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저택이 자기 건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고소했던가 그런 거예요. 왜 사생활 침해다 뭐 이런 걸로 왜 내 집을 거기 찍었냐.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은 덕수궁 정문 앞에서 치솔질하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서 미국 가서 이게 우리 집이다. 어쨌든 사실 그 바바라 스트라이샌드가 참 유명한 그렇죠. 가수였는데 에버그린 불렀던 그 코가 좀 이렇게 매부리 코였던. 그렇죠. 그 생김새 가지고 얘기하면 잡혀가요. 아니 뭐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내가 너무 쫄아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낮 무슨 말하면은 그 잡혀간다. 고소당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저는 지금 쫄아 있습니다. 확 확 쫄아버려야 되겠어요. 시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법치주의는
평등해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적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 더 참사가 한동훈 법무장관 그 종합 주상복합 그 현관까지 가서 뭐 도어락도 만져보고 택배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고소했잖아요. 그때 국무회의석상에서 장관들이 다 국무위원들이 다 참석한 그 국무회의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지난달 29일이라는데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 그게 대통령의 말씀이 아니고 검찰총장의 말씀이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대통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죠. 법을 어기면 고통을 맛봐야지 이런 뜻 아니에요. 그건 사적 보복이죠. 합법을 가장한 아니 뭐 어쨌든 합법적이니까. 그래도 우리 성경환 씨도 감정은 떨고 있네. 네네. 쫄았어. 그 시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대통령인데. 그러면 안 되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소름이. 자꾸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만은 공자님도 네네. 법치가 맨 마지막 순서예요.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 국민의힘 당권 도전합니까? 아니 그 지난 일주일간 계속 설왕설래 했어요. 아니 저는 처음에 그러한 얘기가 나와서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후년 총선에서는 출마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황태자로 보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렇게 띄우는 것 같아요. 전략입니까? 저는 전략으로 봐요. 후위를 위해서. 당장 당권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니 당장의 당권도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까? 윤심은 내년 2말 3초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2초에 나올 겁니다. 아니 주호영 원내총무가 관저 회동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도권의 MZ세대 대표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도 MZ세대고 가깝다 막 이런 당권 주자들도 있었고 거기에서 거론이 안 된 사람들은 굉장히 나다. 그렇죠. 주호영 의원이 어쩌려고 나를 이렇게 선전해 주는지. 그런데 그러면 얼른 떠오른 게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고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신중하고 그러니까 아직 하신 그 분인데. 설은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은 국민 속에서 알려져야 돼요. 네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저 국민 속에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띄우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장관 할 일이 많은데 무슨 대표냐 이렇게 하시고 당신도 나는 법무장관에 충실하겠다. 네네. 이게 뉴스가 되잖아요. 선을 그었죠. 그러면서 회자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민들이 TV에 나오니까 저게 누구지? 한동훈? 이렇게 해서 저는 인지도 띄우는 작전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하면서 언제 대통령 나온다고 그랬어요? 안 나온다겠어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총장 때 자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자기 빼달라. 네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은 아직 빼달라는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1등. 그 아직 전체에서는 소리는 안 했군요. 아직 그런 소리 안 했어요. 전체에서 이재명 대표가 1등, 2등으로 한동훈이 그런데 되잖아요. 이제 시장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좀 이해가 가는 게 그래서 정치 구단의 얘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저 잘 듣습니다. 그 시장님께서 초급이 무슨 그러니까 더 잘 들어야죠.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2등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팬덤이다. 전 국민적인 관심은 아직
주목을 덜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지도를 알리겠다, 띄우는 거죠. 띄우겠다 이거죠. 제가 한동훈 장관 멋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냥 어디 유튜브에서는 한동훈 장관 멋있다 박지원 이렇게 했더라고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겸손해야 돼요. 그렇게 사사건건 법사위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면박하고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장관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슨 정치 깡패냐 뭐 담합해서 김의겸 의원 또 고소나 하고 이러면은 중용 주역에서도 중용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다각적인 국민들은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인지도를 띄우는데 최상의 작전을 쓴 것 같아요. 팬덤에게는 그러한 발언들, 좋죠.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발언들이 시원하죠. 사이다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어떻게 됐든 모든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안 한다 하더라. 대통령도 그랬다 하더라. 그런데도 이상하다. 그러면서 회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기억하는 거죠. 한동훈에 대해서. 실장님 이 시점에서 실장님은 한동훈 장관이 국힘당 당대표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제가 당원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할 일이죠. 엊그제 한겨레 신문 성한용 선임 기자가 쓴 칼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 아니다. 그런데 왕같이 행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죠. 그러니까 루이 14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결정은 윤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러한 진행 상황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유승민 전 의원은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심의 방향을 떠보는 거예요. 그렇게 윤심에 공감하는 국민의힘 70명이 모여서 국민 공감이라는 국민 공감은 자기들이 지었지 국민은 공감 안 해요. 윤심 공감. 그렇죠. 친윤 모임이 발족됐습니다. 윤심 맹종. 맹종입니까? 친윤 모임이 발족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것은 국회의원들의 공부 모임은 항상 생기고 건전하게 발전하면 좋죠. 그리고 저는 그 장제원 의원이 지금 현재 어떠한 임명직에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꿈을 가지고 빌드업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보고 저는 장제원 의원도 내년 초에 가면은 당 대표로 나설 수 있다 그렇게 봐요. 마찬가지로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그 두 분이 가장 그래도 윤심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권 주자들이 장제원 의원과의 뭔가 관계를 맺으려고 회동을 자주 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윤핵관 중에 핵관입니까? 윤핵관 중에 핵관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장제원 의원의 힘이 제일 센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은 저쪽으로 밀려나고. 아니 뭐 권성동 의원이 밀려난 것은 아니고 권성동 의원은 경호대장처럼 확실하게 하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할 거예요. 역시 믿을 수 있는 것은 권성동이다. 말씀이 독해요. 항상.